그래서 제가 이런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한번 보시면 여기에 그 음영으로 돼 있는 거 보이세요? 음영으로 돼 있는 거. 음영으로 돼 있는 걸 보시면은 여기 15번이 있잖아요. 이게 4년간 2022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 4년간 국어 오답률 가장 높은 10개 문항식을 돼 있는 거예요. 단언컨대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오늘 되게 귀한 거 들으실 거예요. 자, 귀한 거 들으실 겁니다. 여기 지금 15번 문제, 2022학년도 15번 문제를 보시면 이게 79%잖아요. 화법과 작문 선택자는 15번 문제를 79%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어와 매체 선택자는 74%가 틀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17번 문제는 2023학년도 17번 문제는 86%가 틀렸는데 보이시죠? 86%가 틀렸는데 또 왜 이게 이렇게 돼 있냐. 그러게요. 제가 이거를 오늘 잘한다고 오늘은 절대 실수하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실수가 있네요.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쵸?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는 86%가 있는데 이 86%가 틀렸잖아요. 하지만 여기 옆에 오니까 여기는 85% 틀렸어요. 그리고 10번 문항은 2024년도 10번 문항은 여기 72%, 확보하고 잡으면 72%, 그리고 언어와 매체는 62%, 그리고 여기에 8번 문항, 2025학년도 8번 문항은 여기 83%가 틀렸는데 여기는 76% 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법과 작문 집단보다 언어와 매체 집단의 오답률이 높아요, 낮아요? 꼭 여기 안 쓰셔도 돼요. 여기 채팅 꼭 안 하셔도 됩니다. 말씀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화법과 작문 집단의 오답률이 언어와 매체 집단의 오답률보다 뭐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와 매체가 더 오답률이, 그러니까 언어와 매체가 화법과 작문 집단의 오답률보다 언어와 매체 집단의 오답률이 더 낮죠. 그거는 당연히 언어와 매체 집단이 화법과 작문 집단보다 국어를 더 뭐 한다는 얘기죠. 그쵸? 예. 언어와 매체 집단이 화법과 작문 집단보다 더 잘한다는 거예요. 저건 일부러 제가 여기 문항 번호를 잘 보시면 이 문항 번호는 선택 과목 문항 번호가 아니에요. 예, 선택 과목 문항 번호가 아니라 공통 과목 문항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국어는 1번부터 34번까지가 공통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공통 과목에서 이미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 13번 문항도 보면 13번 문항이 70%인데 여기는 69번이고 8번 문항은 58%인데 여기는 45%고 여기 5번 문항은 66%인데 여기는 5번 문항이 없어요. 2024학년도. 아예 탑10 안에 없어요. 그리고 2025학년도 18번 문항을 보면 여기 18번 문항은 55%인데 여기는 41%다. 그러면 당연히 이 두 개의 집단을 비교했을 때 아까 선택 과목의 점수를 매길 때 공통 그 선택 집단의 공통 과목 원점수 평균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언어와 매체 집단이 화법과 작문 집단보다 조금 평균이 높게 형성이 될 거고 그러면 표현 점수가 더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근데 이게 막 세 문제, 네 문제의 차이라면 이게 의미가 없지만 만약에 한 문제 차이다. 그러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해서 두 개를 틀리고 화법과 작문을 선택해서 하나를 다 맞으면 그쵸? 네, 다 맞으면 언어와 매체를 두 개 틀린 것보다 화법과 작문을 다 맞은 애가 점수가 오히려 더 뭐 할 수 있다. 높을 수 있다. 되셨죠? 그러면 우리 각자의 이 성적대나 목표에 따라서 우리 각자의 목표에 따라서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 중에서 무조건 화법과 작문을 해야 될 거냐 무조건 언어와 매체를 해야 될 거냐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조금? 수학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수학도 한번 보시면, 수학도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양쪽에 동일한, 특히 이제 공통 과목, 수학은 22번까지가 공통 문항이에요. 22번까지가 공통 문항이고 23번부터 선택 과목이거든요. 그러면 이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의 이런 구조의 차이가 있을 때 제가 확률과 통계와 미적분을 선택 과목으로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통 과목으로 비교를 양쪽에다 해놓은 겁니다. 되시죠? 네. 이 오답률은 뭐 이제 저희만 서비스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다 서비스를 해요. 근데 다른 기관들에서의 그 오답률도 이렇게 보시면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이게 이제 어차피 그 풀서비스에 성적 입력을 하러 들어오는 친구들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의 변화는 없어요. 큰 흐름의 변화는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이해를 좀 해두시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실님, 그 문과 이과의 차이는 어떤 차이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은 이제 문이과라는 게 없으니까 아이들이 그냥 선택 과목을 이렇게 보는 거에 차이만 있다. 그래서 선택 과목을 어떤 걸 하느냐도 아이고 저 뭔 짓을 한 거야? 선택 과목을 어떤 걸 하느냐도 되게 중요하지만 선택 과목을 어떤 걸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선택 과목의 각각의 완성도를 얼만큼 높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공통 과목을 중심으로 그걸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니까 그걸 생각을 좀 해두시면 좋겠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는 거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 자 여기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문과가 이제 확통을 한다기보다는 앞으로 살면서 수학이 좀 덜 쓰이는 친구들은 확통을 선택을 하는 거고요. 수학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미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등급 내에 국어 1등급 내에 표준 점수와 백분위 분포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부분은 제가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릴 기회가 또 있을 거예요. 또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래서 뭘 보시면 되냐면 요 색깔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요. 요 색깔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이 밑에 있는 색깔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요게 위에 있는 게 언어와 매체의 만점자의 표준 점수고요. 요 아래에 있는 요렇게 녹색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이 화법과 작문 선택자들의 만점자의 표준 점수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화법과 작문보다 언어와 매체의 그 공통 과목 원점수 평균이 높기 때문에 만점을 받아도 얘는 화법과 작문은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이 존재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렇게 붙어 있지만 여기는 이렇게 좀 차이가 나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좀 차이가 나고 여기도 좀 차이가 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 3점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2칸 차이가 나는 거고 여기도 똑같이 4점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3칸 차이가 나는 거죠. 하지만 여기는 4점 차이가 나고 4칸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점수를 가지고 볼 때는 약간 다른 구조를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새로 오신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저렇게 나눠서 보는 것도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이 점수의 차이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138이라는 점수가 아예 없잖아요. 여기도 149라는 점수가 아예 없어요. 여기도 148이라는 점수가 아예 없어요. 여기만 134 다음에 133이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점수 산출이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서 이게 좀 새로운 부분으로도 받아들여지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너무 복잡하면 안 되니까 일단은 화법과 작문이랑 언어와 매체의 만점이 서로 다를 수 있구나. 되셨어요? 네. 그래서 원래는 화법과 작문이 이제
몇 명이 만점인지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 이게 만점자 숫자인데, 국어 만점자 숫자인데, 국어 만점자 숫자는 요거랑 색이 같잖아요, 지금. 그쵸? 네, 요게 숫자가, 어, 그쵸? 해마다 다르죠.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니까. 요 숫자는 여기 언어와 매체의 만점자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어와 매체의 만점자 숫자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2022학년도는 국어 만점자가 28명이었는데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국어 만점자가 나오잖아요. 국어 만점자가 나오는데 국어 만점자 28명은 모두 뭐냐? 그 언어와 매체 선택자였다라는 거죠. 그쵸? 네. 공통 과목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자님 맞아요. 네, 그렇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표현 점수는 정시에서 더 중요하게 쓰이는 것이기도 하고 등급 구분을 하는 게 아까 표현 점수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표현 점수는 그런 부분에서 모든 수능 점수의 출발은 표준 점수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능 점수의 출발이 표준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표준 점수에 한 몇 분이 표준 점수에 한 등급이기 때문에 표준 점수가 모든 출발점이기 때문에 표준 점수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네. 요 숫자는 어때 보이세요? 28, 371, 64, 1055. 요 숫자는 생각보다 많다. 1, 생각보다 적다. 2. 요자가 생각보다 많다, 생각보다 적다. 그쵸? 적죠. 네. 적어요. 40만 명이 보잖아요, 시험을. 그쵸? 네. 40만 명 정도가 시험을 보는데 그 40만 명 중에 28명, 371명, 64명, 1055명만 만점을 받잖아요. 이게 작년, 그러니까 2025학년도 수능에서 좀 많았지, 실제로는 이게 세 자리가 안 나오고 두 자리인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수치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수학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학도 마찬가지로 이게 색깔로 되어 있는데, 요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확률과 통계고요. 요 짙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짙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미적분. 그리고 여기 이렇게 요 노란색으로 처리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147, 여기 142, 그 다음에 여기는 음영으로 142, 여기 음영으로 139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기하예요. 그러니까 2022학년도는 기하 만점하고 미적 만점이 동일하게 147이 나온 거죠. 그리고 학통은 144가 나온 거예요. 2023학년도는 미적은 만점은 145가 나왔는데 확통 만점은 142가 나오고 기하 만점도 142가 나온 겁니다. 이해 되셨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24학년도 수능을 보시면 2024학년도 수능이 굉장히 이제 과목들 간의 차이가 이렇게 굉장히 컸죠. 학통과 미적과 기하의 이런 차이가 굉장히 컸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2025 수능은 미적과 기하는 이제 한 칸밖에 차이가 안 나고 학통도 많이 달라붙었죠. 학통도 많이 달라붙었습니다. 근데 2023학년도가 이제 이 세 개가 굉장히 이게 좁혀져 있는 요런 해였다라는 거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건 물론 이제 평가원이 문제를 어떻게 내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시험을 보는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두시면 될 거예요. 되셨죠? 근데 여기 지금 잘 보시면 이 2025학년도에 100분위 자리를 잘 보시면요. 100분위 자리 이 100을 잘 보시면 표준 점수 3개가 있는데 100분위가 100이잖아요. 그쵸? 여기도 표준 점수 3개 있는데 100분위가 100이에요.
심지어 여기는 표현 점수가 4개가 있는데 3개가 있는데 100분이 100이고 여기 131의 표현 점수가 97 이렇게 하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1등급인 친구들이 가는 대학은 100분위를 반영하면 여기서 다시 또 표현 점수 그러니까 동점자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국어도 보면은 국어도 보면은 여기는 100 안에 표현 점수가 엄청 많아요. 여기까지가 지금 100이거든요. 여기는 99 안에 표현 점수가 많이 있어요. 그쵸? 여기도 지금 보면은 100분이 100 안에 표현 점수 2개가 있고 이 99 안에도 표현 점수 2개가 있고 98 안에도 표현 점수 2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100분이 100 안에 표현 점수가 되게 다양하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예, 요런 현상이 2등급 중반까지만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의 100분위에 여러 개의 표준 점수가 있는 게 이제 지치셨나 보다. 그러니까 하나의 100분위 안에 여러 개의 표준 점수가 있는 현상은 2등급 중반까지만 나타나요. 왜냐하면 이렇게 정규문법 곡선을 이렇게 그리는 거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애들이 많아지거든요. 한 점수당 애들이 많아지니까 근데 앞쪽은 애들이 이렇게 적다 보니까 요게 한 점수로 1%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개 점수가 모여야만 1% 덩어리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요 과정에서 2등급 중반까지의 아이들이 주로 가는 대학은 100분위로 하게 되면은 이거 동점자 처리를 또 해야 되는 거니까 좀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뭐로 받으면 표준 점수로 받으면 애들을 받으면 동점자 처리를 또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정시에서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매년 바뀌는 표준 점수를 사용하는 것보다 100분위를 그냥 사용하면 해마다 그냥 100분위를 똑같은 100분위. 왜냐면 100분위 항상 100이 만점이니까 표현 점수는 뭐 만점이 140점이 됐다가 뭐 139점이 됐다가 뭐 150점이 됐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100분위는 항상 100이 만점이니까 그럼 그 밑에 그러니까 2등급 중반 아래부터는 굳이 뭐 표현 점수를 반영할 필요가 없다. 표현 점수를 반영하나 100분위를 반영하나 똑같이 뭐 동점자가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100분위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표현 점수 반영하는 대학이랑 100분위 반영하는 대학이 정시에서는 좀 나뉘어진다. 되셨죠? 네. 그러면 우리가 만점자라고 표현이 될 때 왜냐하면 이 확통 만점자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게 이 144는 확통만 있어요. 미적도 있고 기하도 있어요. 질문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 144 안에는 미적도 있고 기하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으니까 그걸 가려서 발표를 안 해주거든요. 가려서 발표를 안 해주니까 확통 만점자가 몇 명인지 모르죠. 다 있으니까 그거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145라는 요 자리는 미적만 있잖아요. 여기도 미적만 있고 그쵸? 여기는 미적과 기하가 있고 요 빨간 포인트 있는 여기는 미적과 기하가 있고 여기도 미적만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만점자 숫자는 전부 다 미적 만점자입니다. 되시죠? 예, 이해되시죠? 예, 이거는 미적 만점자. 국어에 비해서 어때요? 만점자 숫자가. 국어에 비해서 많은 것 같습니까? 적은 것 같습니까? 뭐 숫자를 정확히 기억하시지는 못하겠지만 많은 것 같으세요? 적은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국어 만점자 제가 다시 보여드리면 이게 국어 만점자예요. 단 한 해도 국어 만점자가 많은 적이 없어요.
놀랍죠. 국어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막 수학하지만 수학하지만 국어 만점자가 더 희귀합니다. 국어가 어렵죠. 국어 어렵죠. 네. 야, 이거 오늘 처음 알았다. 놀랍다. 오라고 해봐 주시면. 아니, 그 뭐 시험마다 달라요. 예. 시험마다 다릅니다. 예. 국어가 뭐 어려운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1교시에 보는 것도 있고 국어가 우선순위에서 계속 뒤처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국어는 안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안다고 생각해서 난 국어를 내가 한국 사람인데 국어 잘하지 뭐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에서 계속 이제 이렇게 뒤처지는 거죠.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의 우선순위를 늘 수학을 잡잖아요. 예.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문제가 풀리는 그런 부분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분석적으로 공부가 안 되는 거죠. 예. 수학은 풀고 이렇게 딱 과정에서 어떻게 나오잖아요. 근데 국어는 그 과정을 분석하려고조차도 안 하는 거죠. 아, 참 제가 국어 선생님 출신인데 어쩌면 좋나.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국어가 어렵다라는 것 정도만 생각을 하시고 국어가 어렵다 정도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게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구나 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근데 1교시에 국어 말고 볼 게 없어요. 볼 거 딱 하나 한국사밖에 없어요. 한국사를 1교시에 보자는 움직임이 좀 있었어요. 한국사를. 영어를 1교시에 보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영어를 1교시에 보는 것도 그렇고 수학을 1교시에 보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국사를 1교시에 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것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되셨죠? 다음 걸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국어 수학에 그래서 원점수 등급컷을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1컷도 제가 아까 표현점수로 컷을 나누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점수로 나누는데 이건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 수능 2025학년도 수능을 기준으로 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2025 수능인 거죠. 2025 수능을 기준으로 보자면 2025 수능을 기준으로 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뭐가 왜 이럴까요? 2025 수능을 기준으로 보자면 1컷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25 수능으로 보면 이렇게 1컷을 나눌 수 있고요. 요렇게 진행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언어와 매체는 하나를 더 틀려도 1등급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를 더 틀려도 1등급이다. 그게 이제 언어와 매체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자는 건데 아까도 계속 강조드리고 있지만 언어와 매체가 무조건 유리하냐 또는 미적이 무조건 유리하냐 아니 미적을 선택하고 저점수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 미적을 선택하고 저점수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매와 미적이 유리한 조건은 아까 동일 원점수일 때고 그리고 제가 학습 시간에 따른 변수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은 우리 아이가 대체로는 이제 언어와 매체보다는 헌법과 작문보다는 언어와 매체가 조금 더 시간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다른 과목을 할 시간도 부족하다. 그래서 헌법과 작문을 하고 그 시간을 줄여가지고 다른 과목에다 쓴다. 그럴 거면 전반적으로 수능 전체적인 것들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게 헌법과 작문이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다른 거를 할 시간보다 나는 국어에 좀 더 점수를 많이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헌법과 작문보다는 언어 매체를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답이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답이 있는 게 아니라 각자의 상황에서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인가 라는 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고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누가 결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으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잘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되셨죠? 네. 오늘 처음이신 분들 잘 듣고 계세요? 네. 들을만 하셔요? 네. 뭐 제가 여기서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그쵸? 네. 들을만 하시다 그러겠지. 권 박사님 어렵죠? 네.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제가 언젠가 상처받은 것처럼, 제가 쉬운 걸 어렵게 설명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쉬운 걸 어렵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려운 겁니다. 다 어려운데,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다 어려운데, 다 이해 못한 것 같은데, 이해했다고 자꾸 세뇌하면 이해하게 된다고. 되셨죠? 어려운데 어렵다고 하면 더 어려워요. 어려운데 더 어렵다고 하면 더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어렵다는 말을 안 해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러면 딴 애들은 우리 집은 모르겠는데 딴 애들은 어떤 과목을 많이 볼까? 이런 거 궁금하지 않아요? 딴 애들은 어떤 과목을 많이 볼까? 이런 거 궁금할 수 있잖아. 언어와 매체를 많이 볼까요? 합법과 작문을 많이 볼까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엄매를 자꾸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쵸? 엄매를 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엄매 선택자가 많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뭐가 많죠? 엄매와 하작 중에서 뭐가 많죠? 지금 보세요. 엄매와 하작 중에서 뭐가 많아요? 화작이 많았던 엄매가 많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저거는 이제 함정이죠, 함정. 숫자의 함정이죠. 숫자의 함정. 물론 숫자의 함정입니다. 숫자의 함정이지만 저게 화작이 전체는 많습니다. 화작이 전체는 많아요. 물론 성적대별로 어떤지는 모르죠. 성적대별로 어떤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평가원만 알고 있고 평가원이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와 매체가 상대적으로 학습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학습 시간을 그렇게 강조를 하는 친구들이 그래서 막 사탐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과탐을 하던데 사탐으로 가는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합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 중에서 시간이 좀 덜 걸리는 게 합법과 작문이니까 합법과 작문 쪽으로 이렇게 많이 가는 거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른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이제 지금 보시면 확률과 통계와 미적분과 기하는 기하가 지금 계속 줄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기하가 계속 줄고 있고 미적분은 이제 작년에 이제 많아지면서 계속 이렇게 그 정도 선이 유지가 되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2025학년도 같은 경우는 확률과 통계도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기하에서 줄어든 인원이 미적분이나 확률과 통계 쪽으로 좀 쏟아져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인원이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언어와 매체, 그러니까 수학 부분은
이제 뭐 미적이 유리하다고 해도 미적을 공부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못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반면에 이제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게 언어와 매체나 언어와 매체와 합법과 작문 같은 경우는 이제 둘 다 막 해볼 만한 것 같으니까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민을 하는 것보다는 공부를 하는 시간이 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했다고 해서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결정이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정이 성공을 보장하거나 결정이 실패의 원인이지 않아요. 결정을 하느라 지쳐서 그 뒤에 실천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결정보다 중요한 거는 실천입니다. 고민할 시간에 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